안녕하세요, 쇼핑 가이드 사입니다. 앞서 업로드된 오사카 쇼핑 가이드랑 브이로그는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오사카에서 산 아이템들을 전부 다 보여드리는 쇼핑 하울 영상입니다. 정말 쇼핑 가이드 영상을 위해 다녀온 거라 일하러 가자는 생각으로 갔어요. 제가 후쿠오카에 다녀온 지도 정말 얼마 안 됐잖아요. 그때도 절제 실패해서 정말 많이 쇼핑을 하기도 했고 3, 4월에 쇼핑도 어쩌다 보니 절제에 실패해버려서 이번엔 진짜 절제하자 마음을 다잡고 갔어요. 근데 마음만 다잡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로 돈이 없어요. 그래서 환전도 조금만 하고 진짜 비상용으로 신용카드만 딱 들고 갔는데 신용카드 한 장을 들고 갔으면 안 됐어요. 다음 달에 나에게 책임을 전가해 버렸습니다. 근데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말 못 참을 정도로 매력적인 녀석들만 사왔구나, 못 참을만 했구나 생각이 드실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일단은 신발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신발은 이렇게 총 3족을 구매했어요. 먼저 일단 가운데 녀석부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 제품은 아디다스의 가젤입니다. 최근 정말 인기가 많아진 모델이죠. 사실 가젤의 인기가 삼바에서 온 것 같아요. 삼바가 지금 크림 인기순 탑10에 무려 3족이나 들어가 있는 신발인데 보시면 삼바랑 거의 쉐입이 비슷하죠. 굉장히 슬림한 쉐입에 사선으로 들어간 이 하얀 3선. 삼바가 정말 이쁜 모델이긴 한데 너무 많이들 신으셔서 사실 저는 별 관심은 없었어요. 가젤도 삼바랑 거의 유사한 신발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아트모스에 딱 DP 되어 있는 이 모델을 보고 무의식적으로 진짜 손이 가더라고요. 이렇게나 이쁜 신발이었나 싶은 거예요. 색감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질 좋은 하늘색 스웨이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말 영롱하더라고요. 이 모델이 또 일반 가젤이랑 다른 게 원래 가젤이 아웃솔이 그냥 흰색이에요. 이 모델은 인도고라는 라인이어서 이렇게 아웃솔이 반투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3선도 더 길어 보이고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트모스에서 가젤 인도어 라인이 이 블루 컬러 외에도 오렌지 컬러도 있었어요. 그 볼드 오렌지 컬러도 정말 실물이 이뻐서 둘 다 사야 되나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 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블루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제품 가격은 면세 받아서 12,000엔에 구매를 했고 블루랑 볼드 오렌지 둘 다 국내에선 꽤나 비싸게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가시는 분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찾아보세요. 두 번째는 아디다스랑 휴먼메이드의 콜라보 제품입니다. 제가 휴먼메이드를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발매된 제품들도 많이 알고 있고 아디다스랑 콜라보한 제품들도 당연히 알고 있는데 이 모델은 정말 처음 봤어요. 이 모델은 찾아보니까 2020년 9월에 발매된 제품이고 킨달이라는 세컨핸즈 샵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 제품이 딱 한가운데 DP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처음 보는 휴먼메이드와 아디다스의 콜라보 제품이더라고요. 하얀 가죽 재질로 되어 있고 신발끈이 아예 없이 이렇게 3개의 벨크로로 여닫는 모델이었어요. 일단 이 모델 자체를 처음 봐서 굉장히 신기했는데 이 벨크로 위랑 뒤축에 금박으로 프린팅이 들어간 것도 되게 이뻤고 이 3선 표현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구멍이 나 있어요. 안쪽엔 금색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 모델 너무 괜찮지 않나요? 또 보니까 아예 택까지 달려있는 새 상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비싸겠구나 했는데 가격을 딱 보니까 면세가로 9,000엔인 거예요. 사이즈도 또 기가 막히게 딱 제 사이즈고 그래서 아무리 절제를 해야 되긴 하지만 이건 못 참잖아요. 그래서 샀습니다. 이게 디테일들이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서 코디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신발은 미하라 야스히로의 베이커 모델입니다. 요건 사실 제 건 아니에요. 친구한테 부탁을 받아서 구매한 제품인데 제가 쇼핑 하울에서 소개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양해를 구하고 아직 친구한테 전달을 안 했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베이커는 반스의 어센틱을 오마주에 제작한 제품이죠.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쉐입이기 때문에 코디 활용도가 정말 좋아요. 제가 이걸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미하라 야스히로가 국내에서 인기가 정말 많다 보니까 일본 여행 가셔서 정말 많이들 구매를 하셔서 매장에 가면 재고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아트모스에서도 팔고 있고 미하라 야스히로 매장을 아예 가니까 정말 이쁜 모델들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하라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본 가시게 되면 없겠지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이 모델도 국내에선 38, 39만원대에 거래가 되는데 제가 면세까지 받아서 28,000엔에 구매를 했어요. 가격 차이가 꽤 크죠. 미하라를 신으시는 분들이 보통 피터슨이나 블레이키를 더 선호하시는데 근데 요새 저도 이런 베이커가 눈에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오렌지 스트릿의 미아라 매장에서 정말 이쁜 베이커 모델을 발견했었는데 사이즈가 살짝 아쉬워 두고 왔는데 데려올 걸 그랬어요. 눈에 아른아른하네. 이제 신발은 다 보여드렸고 슈프림 제품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번 여행에서 슈프림 제품들을 좀 5개를 샀는데 슈프림 매장에서 구매한 건 2개 뿐이에요. 일단 매장에서 모자만 2개 샀어요. 일단 얘는 비니이고 색감 굉장히 이쁘죠. 제가 비니가 정말 안 어울려요. 절제하자. 근데 그래도 도전해보고 싶어서 도쿄 갔을 때 산 이 검정색 비니를 가끔 시도해보는 중인데 이번에도 한번 비니를 구매해봤습니다. 일단 이미 블랙 컬러 비니는 있으니까 다른 컬러로 도전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 토프 컬러가 되게 무난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는 비니는 슈프림이 이렇게 레터링으로 자수로 들어가 있는데 이 비니는 박스 로고로 붙어 있어서 되게 다른 매력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가격은 5,500엔에 구매를 했습니다. 참고로 슈프림 매장은 면세가 안 돼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도 쓰고 있는 요 볼캡입니다. 이 녀석이 얼마 전에 나온 슈프림 언더커버 콜라보 제품이에요. 슈프림 언더커버 콜라보 라인이 이번 연도 3월 30일에 발매가 됐어요. 제가 슈프림 매장을 간 게 발매되고 일주일 뒤여서 웬만한 아이템들은 이미 없겠구나 싶었는데 꽤나 이쁜 아이템들이 많았어요. 이 볼캡도 없겠구나 싶었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샀습니다. 언더커버와 슈프림 로고가 있는 패치가 붙어있는 형태인데 그 위에 안티워라는 패치가 또 붙어있어요. 재밌는 특징이 이렇게 챙에 스터드, 찡이 막 달려있어요. 아마 이 부분이 좀 일반적이지가 않아서 남아있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예요. 제가 기존에 킹아카이브에서 나온 이렇게 스터드가 챙에 달린 모자가 있었거든요. 정말 비슷하죠. 진짜 한 5년 전 사진도 있어요. 제가 그때 그 모자를 정말 잘 쓰고 다녔는데 친한 동생이 자꾸 만날 때마다 팔라고 해가지고 결국에 팔았어요. 그 모자 판 후에 자꾸 생각나고 그랬는데 마치 언더커버 슈프림 캡이 거의 유사한 디자인으로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좋았냐면 제가 이 모자 사자마자 다음날 일본에서 바로 쓰고 다녔어요. 물론 지금도 쓰고 있죠. 이제 슈프림 의류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다 슈프림 매장에서 구매한 건 아니고 세컨핸즈 샵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 티셔츠부터 소개를 드려볼게요. 이 티셔츠도 슈프림 언더커버 콜라보 제품이에요. 이게 그래픽이 정말 이쁘죠. 이게 루팡 3세 그래픽이에요. 루팡 3세가 1967년부터 연재가 돼서 지금까지도 거의 반세기 동안 사랑받고 있는 만화죠.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남자가 루팡 3세고 밑에 3명은 루팡 3세 동료들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루팡 3세 그래픽 바로 밑에 슈프림 언더커버 로고가 굉장히 영롱하게 딱 들어가 있죠. 이 티셔츠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발매되자마자 금방 품절됐던 걸로 알아요. 역시나 슈프림 매장엔 없었고 슈프림 매장 바로 앞에 팔스톡이라는 세컨핸즈 샵이 있는데 거기서 판매 중인 거예요. 보니까 택도 다 그대로 달려있고 새 상품 상태로 팔고 있더라고요. 여기 발매가보다 조금 더 비싸게 판매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엔 샵 스태프가 발매일 당일에 슈프림 매장에 가서 여러 장 구매를 해서 조금 더 비싸게 판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굉장히 갖고 싶은 녀석이기도 했고 생각보다 비싸게 측정해서 판매가 되고 있진 않아서 데려왔습니다. 이 녀석은 1980엔에 데려왔어요. 두 번째는 이 후드 집업입니다. 이 집업은 작년 11월 말에 나온 제품이에요. 이 녀석을 너무 갖고 싶어서 언제 구매를 할지 각을 재고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엑스라지 사이즈가 점점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매물도 없고 그래서 포기하고 있던 녀석인데 우연히 세컨드 스트리트라는 세컨핸즈 샵에서 발견을 해서 데려왔습니다. 검은색 후드 집업 베이스에 이렇게 다양한 패턴의 패치들이 막 붙어있는 형태예요. 뭐 반다나부터 별, 밀리터리, 뭐 체크 패턴 등등 되게 다양하죠. 특히 이 레오파드 패턴의 경우 실제로 털 느낌이 나요.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가운데 부분엔 이렇게 슈프림이라고 패치워크로 동일하게 들어가 있죠. 요게 모자 부분까지 아예 패치워크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고 뉴진스 한이님도 입고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이 제품이 말씀드렸다시피 발매가는 26만원 정도인데 진짜 꽤 비싸게 거래가 돼요. 최근 거래가가 49만원이고 이제는 매물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상태 좋은 이 제품을 34,900엔에 데려왔어요. 대박이죠. 마지막 슈프림 제품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되게 이쁘죠? 이건 진짜 고민을 엄청나게 했어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게 작년 11월 말에 나온 제품이에요. 슈프림과 벤슨의 콜라보 제품입니다. 요 벤슨은 가죽 자켓, 그러니까 라이더 자켓을 만드는 브랜드예요. 굉장히 역사가 깊은 브랜드인데 슈프림과 콜라보 때문에 많이 알려졌죠. 요 벤슨과 슈프림의 콜라보가 꽤나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는데 발매될 때마다 정말 엄청난 인기를 자랑했어요. 그 중에 특히 17년도에 나온 본 자켓은 이제 뭐 그냥 레전드 매물이 됐죠. 뉴진스의 헐트라는 곡 뮤비에 민지님이 이 본 자켓을 입고 나오시는데 저는 그 뮤비 보면서 진짜 그 자켓만 보였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제가 산 이 자켓이 가장 최근에 나온 슈프림 벤슨 콜라보 자켓이고 되게 고가의 제품이라서 매장 딱 중앙 위쪽에 디스플레이가 돼 있었어요. 근데 너무 영롱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가격만 보자 싶어서 점원분한테 부탁해서 내려봤는데 일단 사이즈가 딱 황금 사이즈, 엑스라지 사이즈였고 가격이 면세가로 99,900엔이더라고요. 물론 굉장히 비싼 가격이지만 슈프림 벤슨 콜라보 제품 치고는 괜찮은 가격이거든요. 국내에서도 이게 110만원대로 거래가 되기도 하고 확실히 디테일이나 퀄리티가 고가 제품답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지퍼에도 이렇게 가죽 탭이 하나 더 달려있고 지퍼 안쪽에도 가죽으로 디테일이 추가되어 있고 앞면은 이렇게 슈프림, 뒷면엔 벤슨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또 레이싱 자켓답게 팔 부분엔 이렇게 슈프림과 벤슨의 로고가 자수로 딱 들어가 있고 소매 부분에 이렇게 지퍼 디테일도 다 있고 그 특징이 또 가죽이 아니라 데님 소재로 나왔어요. 그래서 기존 자켓들 보시면 일단 가죽이라서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화려해요. 이 제품은 비교적 무난하다 보니까 자주 손이 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 뭐 레이싱 저지나 자켓이 트렌드로 올라오고 있는데 트렌드를 즐기기에도 참 괜찮은 녀석이지 않나 싶었어요. 여기서 제가 옷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제품이에요. 제가 선물로 받았는데 4월 쇼핑 리스트 영상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짧게 소개드렸던 옷인데 얘도 데님 소재의 라이더 자켓이에요. 앞서 보여드린 슈프림 자켓이 가격도 너무 고가이고 좀 접근성이 떨어지긴 해요. 이 녀석이 트렌드를 즐기기엔 딱 적당한 녀석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가격도 지금 시즌 오프가 들어가서 원래는 19만원인데 13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퀄리티도 떨어지지가 않아요. 뭐 자수 처리도 굉장히 깔끔하고 허리 부분에 이런 패턴도 들어가 있고 뭐 소매 부분에 이런 지퍼 디테일도 당연히 있고 근데 감사하게도 이 아카이 볼드에서 이번에 PPL을 주셨어요. 제가 계속 입고 있던 이 후드 슬리브랑 데님 팬츠랑 스웨 팬츠가 다 이번에 소개드릴 제품이에요. 아카이브 볼드랑 가터갤러리의 콜라보 제품들인데 굉장히 고어틱한 디테일과 대담한 컬러로 고어틱한 무드를 보여주면서 두 브랜드의 장점이 절묘하게 섞여 있더라고요. 일단 이 후드 베스트는 앞면엔 이렇게 아카이브 볼드의 939 로고, 뒷면엔 가터갤러리의 로고가 크게 들어가 있어서 로고 플레이하기가 너무 좋은 아이템이고 특이한 게 스웨트인데 이렇게 베스트 형식이에요. 안쪽에 어떤 옷을 매치하는가에 따라 스트릿하게 다양한 코디로 연출이 가능해요. 뭐 이렇게 흰 티에 툭 걸쳐 입어도 되고 뭐 롱슬리브, 후드티 등등 이너는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죠. 또 이게 모자가 굉장히 크고 각이 되게 잘 잡혀요. 그래서 나중에 날씨가 추워지면 자켓 안에 모자 레이어드용으로 활용을 해도 되게 괜찮겠더라고요. 레이어드를 할 때 모자가 좀 작으면 애매해요. 자켓을 끝까지 잠가도 모자를 써도 여유있게 이쁜 실루엣이 나와요. 또 모자만 레이어드 할 거면 일반적인 후드 집업을 입으시면 이 팔 부분도 두꺼워지니까 굉장히 불편한데 이 제품은 이렇게 베스트 형태다 보니까 팔 부분은 굉장히 자유롭고 딱 이 몸통 부분만 보온성을 더해주더라고요. 컬러는 블랙도 나와 있습니다. 이 데님 팬츠는 눈 모양의 기하학적인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인데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그래픽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도 부담스럽지 않고 그렇게 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은은하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괜찮은 아이템이지 않나 싶어요. 여름에 그냥 무지티에 이 팬츠만 툭 입어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연출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핏도 정말 이쁜 오버핏으로 빠졌고 재미있는 특징이 뒤쪽 포켓이 이중 포켓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포켓이 총 6개라 굉장히 실용성도 좋고 디테일이 재밌죠. 컬러는 블랙과 라이트 블루 두 가지로 나온 제품이에요. 이 스웨 팬츠는 가터갤러리만의 독특한 그래픽이 굉장히 가득한 매력있는 제품인데 아카이브 볼드가 원래 스웨 팬츠가 굉장히 유명해요. 939 로고가 들어간 팬츠가 대표 상품인데 가터갤러리가 이 기존의 아이템을 고어틱하게 재밌게 해석했더라고요. 보시면 939 로고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변형돼서 들어가 있고 가터갤러리에서 볼 수 있는 느낌의 그래픽들이 과감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릿한 감성이 정말 세게 느껴지고 이런 스웨 팬츠야말로 정말 편하고 어디든 매치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포인트 아이템으로 활용하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컬러는 이렇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입고 있는 이너티도 아카이볼드 신상인데 자외선 차단이 되고 빠르게 마르는 기능성 코튼을 사용해서 굉장히 쾌적하더라고요. 뭐 비침이나 구김도 거의 없고 핏도 너무 좋아서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계속 이어서 오사카에서 구매한 아이템들을 소개해 드려 볼게요. 휴먼메이드에선 제가 딱 두 가지 아이템을 샀습니다. 롱슬리브 하나랑 자켓 하나를 샀어요. 일단 요 롱슬리브부터 보여드리면 이 녀석이에요. 여기 앞면은 굉장히 심플해요. 블랙 컬러 위에 그냥 작게 휴먼메이드 로고가 왼쪽에 자수로 들어있어요. 근데 뒷면이 정말 이뻐요. 되게 귀엽죠? 호랑이가 하트 모양 파이어링을 통과하는 그래픽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요건 제 옷은 아니고 여자친구 선물로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작아서 못 입어요. 요게 라지 사이즈인데 휴먼메이드가 옷이 굉장히 작게 나와요. 그래서 라지가 거의 남성 95에서 10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휴먼메이드가 매장이 일본에만 있는데 5개 뿐이고 오사카 매장도 작년 11월에 오픈을 했어요. 생긴 지 정말 얼마 안 됐죠. 가격은 면세가로 11,000엔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휴먼메이드 뭐 슬리브나 티셔츠가 이 특유의 소재 질감이 있어요. 굉장히 가볍고 부드러운데 시원해요. 비침도 거의 없고 그래서 여름에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티셔츠입니다. 휴먼메이드 두 번째 아이템은 이 자켓이에요. 이 자켓이 4월 1일에 발매한 제품인데 사실 오사카에서 구매한 제품은 아니고 국내에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근데 꼭 소개를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이 자켓 발매 전에 사진으로 보고 너무 갖고 싶어서 오사카 가면 꼭 사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금방 품절이 될 것 같고 오사카 매장 가면 없을 것만 같고 그래서 오사카 가기 정확히 하루 전날에 휴먼메이드 공홈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매장에 가보니까 남아 있더라고요. 괜히 면세도 못 받고 배송비만 썼어요. 오사카 돌아오니까 벌써 배송이 와 있더라고요. 화이트 컬러의 데님 자켓이고 뒷면이 정말 이뻐요. 이렇게 휴먼메이드 로고와 부엉이 디테일이 체인 스티치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프린팅으로 들어간 것보다 자수로 들어간 제품들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뭐 갈라짐이라던가 이런 걱정이 없고 확실히 더 고급스럽잖아요. 물론 그만큼 공인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가격이 더 비싼 편이긴 해요. 제가 배송비에 뭐 카드 수수료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이 자켓을 약 60만원에 구매를 했어요. 아마 매장에서 구매를 했으면 면세가로 거의 5만원에 샀을 거예요.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 자켓인 것 같아요. 앞면에 뭐 별다른 자수나 그래픽은 없는데 대신에 이 포켓에 단추가 휴먼메이드 하트 로고 모양으로 들어가 있어요. 너무 귀엽죠? 오히려 뭐 로고를 딱 박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단추로 표현한 게 굉장히 센스 있고 재밌게 다가오더라고요. 사이즈는 2X 라지예요. 일부러 좀 여유있게 단품으로도 입고 나중에 뭐 안쪽에 두껍게 입고도 활용할 수 있게끔 2X 라지로 주문을 했어요. 그 외에 액세서리랑 인테리어 소품들을 좀 구매했는데 보여드릴게요. 일단 스투시에서 아이템 하나를 구매를 했어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티팟이에요. 제가 이런 인테리어 소품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스트릿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들을 좀 모으는 편이고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도 뭐 이런 스투시 애쉬트레이라던가 몇 개 뭐 DP에 두고 있죠. 뭐 여기 없는 것들도 집에 꽤 많이 있어요. 요건 일단 보시다시피 8볼 모양의 티팟이고 크기도 딱 적당하고 세라믹 소재입니다. 뒷면엔 뭐 스투시 디자인이라고 나와 있고 밑부분을 보니까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되어 있네요. 뭐 이 제품은 당연히 실제로 뭐 사용을 해도 괜찮겠지만 저는 그냥 오브제로서 둘 생각이에요. 이 8볼 티팟도 갖고 싶었던 아이템 중 하나인데 가격이 꽤 비싸서 구매를 안 했던 제품이에요. 근데 애초에 발매가부터 비싸요. 국내에서 99,000원에 발매를 했던 제품인데 제가 이 제품 면세가로 5,950엔에 구매를 했습니다. 대박이죠. 중고 아니고 새 상품이에요. 린쿠 프리미엄 아울렛이라고 오사카 쇼핑 가이드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데 이 아울렛에 스투시 매장이 있어요. 신기하죠? 그 매장에서 이 티팟을 아울렛답게 굉장히 크게 할인을 해서 팔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키링을 하나 구매를 했는데 히스테릭 글래머 제품이고 이 고무 재질의 2개랑 그리고 카라비너까지 세트입니다. 이 여성 캐릭터는 히스테릭 글래머가 굉장히 잘 사용하는 캐릭터죠. 블랙 컬러의 캐릭터 위에 빨간색으로 굉장히 펑키하게 글래머라고 들어가 있고 세트인 이 파란색 부분은
비속어가 딱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 키링을 제 이 전기 자전거 키에 달고 다니려고 구매를 했어요. 요즘 사실 이렇게 키를 들고 다닐 일이 없잖아요. 뭐 차가 있는 게 아닌 이상 다 도어락이고 비밀번호고. 근데 마침 딱 저도 키가 생겨서 키에 달았습니다. 뭐 같이 단 이 제품은 슈프림 제품인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6, 7년 전에 슈프림 파리에서 산 제품인데 막 로고 다 이미 갈려서 없어지고 있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카라비너까지 세트로 주지 않거든요. 대부분 카라비너도 따로 판매를 하는데, 근데 이 키링은 히스테릭 글래머라고 이쁘게 로고도 들어간 이 카라비너도 같이 나와서 참 구성이 괜찮더라고요. 가격은 3,300엔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론 제가 책도 2권을 샀어요. 일단 이 녀석부터 보여드리면 아키라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일본 애니메이션이고 20세기 명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이에요. 당시의 기술력으로 엄청난 퀄리티의 연출과 작화를 뽑아냈는데 일본의 경제 황금기 때 제작된 대표 사례로 손꼽히기도 하죠. 그래서 수많은 패션 브랜드들도 이 아키라를 많이 활용을 했어요. 뭐 가장 유명한 게 꼼떼가루송과의 콜라보도 굉장히 화제였고 17년도에 슈프림과의 콜라보 제품들도 어마어마했죠. 지금은 진짜 부르는 게 값이에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인데 이 책을 우연히 발견을 했어요. 만다라케라고 일본의 뭐 서브컬처, 애니메이션, 예술, 뭐 게임, 피규어, 영화 이런 관련된 제품들이 정말 오래된 것부터 최신 제품들까지 진짜 없는 게 없는 곳인데, 같이 여행 간 동생이 거기서 살 게 있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이 책을 우연히 딱 발견을 한 거예요. 조금 구글링을 해보니까 2017년에 오토모 작가를 주제로 해서 열린 전시회에서 판매했던 도록이더라고요. 또 새 제품인데 당시 판매 가격이 5,000엔인데 만다라케에서 4,400엔에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못 참지 인테리어용으로 주려고 데려왔습니다. 새 상품이에요. 이 강철의 연금술사 책은 뭐냐면 만다라케가 면세가 5,000엔 이상부터 가능해서 딱 5,000엔을 채우려고 1,000엔짜리 제품이 뭐가 있나 찾다가 이 잡지가 딱 1,000엔이길래 데려왔습니다. 만화 잡지 같아요. 2011년도 잡지이고 이 강철의 연금술사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애니이기 때문에 기념품 느낌으로 데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품이네요. 네이버우드 립밤이랑 네이버우드 펜이에요. 이 립밤이 리트오라는 코스메틱 브랜드랑 콜라보해서 나온 제품이에요. 리트오는 뭐 핸드크림, 방향제 등 다양한 제품들을 제작을 하는데 뭐 향도 너무 좋고 일단 감성이 너무 좋아요. 그럴만한 게 일본 스트릿의 대부이자 프라그먼트로 굉장히 유명한 후지하라 히로시가 디렉팅하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프라그먼트랑 콜라보해서 나온 제품들도 되게 다양하고, 프라그먼트 외에도 베이프랑도 콜라보를 했었고 뭐 이렇게 네이버우드랑도 콜라보를 진행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입술이 되게 건조해서 항상 립밤을 가지고 다니고 되게 금방금방 써요. 뭐 어차피 사두면 쓰기 때문에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은 1,650엔에 구매를 했어요. 또 립밤을 사면서 옆에 있던 펜도 하나 구매를 했는데, 제가 후쿠오카 하울에서 보여드렸던 스투시 펜을 이번에 오사카를 정말 열심히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디선가 빠졌나봐요. 이 펜이 가격도 괜찮길래 하나 구매를 했어요. 펜 가격이 385엔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념품이나 선물용으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구매한 제품들을 다 소개를 드렸네요. 어때요? 진짜 못 참을만 하지 않았나요? 제가 이전에 올린 오사카 쇼핑 가이드 영상 참고하셔서 여행하시면 저처럼 이런 꿀템들 많이 만나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Baby, you give me ice and fire. You're giving me wind and rain. You're some kind of butterfly. Baby, you give me midnight. You whip up my appetite.